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가치와 재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서현이화이고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낮은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정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저평가 우량주죠. 근데 저는 저평가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장이 가파른 상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황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도 과거 실적 점검하면서 컨센서스까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인베스트먼트 포인트인데 우선 증권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증권사에서 과거 자료입니다. 이거 참조하고 봐도 돼요. 증권사에서 미국 신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현이와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력 제품인 도어 트림, 필라 트림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도어 트림이 뭐냐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안게 된다고 하면 창문 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어 트림이라고 해요. 이 도어 트림이 중요한 고부가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나 아니면 값싼 자동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어 트림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가 제품, 그러니까 비싼 차량에 비싼 도어 트림이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비싼 차량에 들어가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올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이 부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아니고요. 잠시 치울게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이었어요, 원래. 지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억 원, 1천억 원 규모 신규 투자 대비로는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전기차가 그 캐즘 상태거든요. 캐즘이 뭐냐면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이 캐즘 현상 때문에 2024년까지, 좀 심하면 2025년 상반기까지 캐즘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천억 원 신규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은 25년 하반기 혹은 2026년부터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캐즘 때문에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외에도 고속 성장하는 인도 공장 보이죠?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동차 쪽으로요. 세계 3대 시장이 이제 인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인도 시장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현기차가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이라 했거든요.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년보다 더 상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3년도가 역대 최대 실적인데 24년도가 더 높다는 말은 갱신을 한단 말이죠. 역대 최고 실적을. 근데 이렇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도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전방산업이 현기차가 인도 시장에서 충분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현 이하의 2024년도 그 실적이 기대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재무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를 보면 우선 전반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4년도 예상 실적이 무려 거의 한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가깝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때 저평가 성장주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잠시만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할게요. 수익성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660억에서 2140억으로 거의 한 3배에서 혹은 4배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성 창출도 굉장히 좋죠. 물론 매출액 대비로 보면 수익성이 좀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10%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성도 성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요 1천억이고 영업이익이 660억일 때 2021년도였어요.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조 8천억으로 뛰어 넘은 좋은 흐름도 있었지만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가 뭐냐면 바로 원화 약세 그리고 판매 증가 사유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문구 보이죠? 좀만 더 확대할게요. 예, 사유가 바로 원화 약세나 판매 증가 때문입니다. 이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매출 단위당 고정 원가가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개선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서 공장 가동률이 늘어난다고 하면 수익률 개선이랑 연관시켜서 보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2022년도가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고요. 당연히 2023년도도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한 거고요. 우선 2024년도는 2140억으로 보고 있는데 매출액의 그 상승한 만큼 영업이익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액 그 상승의 사유는 전방산업인 현기차의 실적이 좋아서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5조예요. 이게 전분기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0조였거든요. 5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 한 대략적으로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정도로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23년도 대비로 2024년도가 현대차만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졌다. 이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흐름이 한동안 좋다가 지금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추세선 한번 꺼보면 지금 추세선이 좀 약간 이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 이탈은 거래량 없이 이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 저 PER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가치와 재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